의원실에 배달된 소포를 열어봤더니 죽은 새와 흉기 또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온 소포였는데요. 정의당뿐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도 협박성 소포 발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니요. 참. 소포가 도착한 건 그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소포 우편물이 쌓여있는 곳에 있다가 수요일 오후에 이제 보좌진이 우편물과 소포를 확인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네. 오히려 보좌진들의 그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가슴 쓸어내리고 뭐 그런 입장이죠. 뭐. 예. 월요일에 배달이 됐고 소포 개봉은 수요일쯤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 안에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참 제가 제 입으로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에게 민주당 이중대인이 문재인 좌파 독재 홍위병이 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사정권 안에 있으니 조심해라 등등이 내용이었고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정체모를 그런 명의의 편지였습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이 소포 받고는 어떤 느낌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저는 사실 놀랐다기보다는 네. 지금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안타까웠고요. 네. 결국 정치가 자꾸 막말과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로 이렇게 증오를 양산하니까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소포를 누가 보냈는지를 뭐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써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 어느 쪽에서 이 소포를 이렇게 보낸 이유 뭐라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밑에 내용과 태극기 자결단이 존재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칫 너무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 신고는 지금 된 상황입니까? 네, 신고는 돼 있습니다. 예. 경찰 쪽에서 뭐 진행 상황 같은 것들 뭐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예, 그때 이제 의원실에서 소포를 확인한 후 그 국회 방어과와 경찰에 신고했고요. 예. 7월 3일 그 저녁 6시 30분경에 경찰 감식반이 와서 그 소포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 경찰에 의하면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거기 쓰인 그 문구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쓴 것 같고, 또 이것을 넣은 것이 그 요즘은 편의점 그 무인 택배함이라고 있는데, 그 CCTV를 살펴보니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50대 정도로 추정하고 지금 계속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만 이렇게 중간 결과를 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혹시라도 수사에 대비해서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서 보냈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예, 그 경찰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편지 안에 민주당 이중대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의당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진보 정당에게 특정당의 이중대라는 표현은 정말 듣기 거부감 소리있죠. 네네. 소수당의 비애감도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예. 정의당이 그 민주당 등과 개혁 공조를 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20대 국회의 가장 핵심 개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이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때로는 공조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것인데 워낙 그
거대 양당 정치에 자기도 모르게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양당을 중심으로 편가르는 그 반개혁 진영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중대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감추고 보냈다고는 합니다만 또 우리 수사 잘 돼서 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잡을 네네. 거라고 또 예상도 되고. 네. 혹시라도 소포를 보낸 사람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분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증오와 폭력 이것은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극단적인 방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예.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물론 이제 뭐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그분께서 지금이라도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스스로 밝힐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극단적인 행태를 더 이상 멈추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소포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과의 좀 마찰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위원장 선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 모든 합의를 같이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 교섭단체 간 그 합의가 이루어진 당일 날까지 네. 이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전 협의나 논의조차 없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교감이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의적일 수 있는 이런 단어로 애들로 표현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6월 28일 전에 각 당 원내대표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 중요한 개혁 과제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연연하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회법에 의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협상에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부 여당 입장 이해하지만 그 자체가 이러한 국회 보이콧을 밥 먹듯이 하는 자유한국당의 길을 잘못 들이는 네. 또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당 간에 공식적으로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좀 있었어야 하지 않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분명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 시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그 친분 얘기도 많이 하시고 서로 이제 자주 만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 혹시 이 이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합의가 이루어진 뒤로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예. 그 후로 뭐 전화 한동안 없었는데 뭐 월요일 날 전화 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전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리고 받으셨어요? 저 국회에 어. 대표 연설 전에 그 휴게실에서 잠깐 네. 보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뭐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예.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에서 이제 어느 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제까지는 결정이 유보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이제 대표 연설에서도 네. 그러한 의지를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바탕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이렇게 논의될 줄 알았거든요. 예, 이제 지도부에 이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사당이 합의한 8월 패스트트랙 그 법안을 8월 말까지 의결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밝혀라. 네. 한국당 방해를 막아야 지금 합니다. 그렇다면 뭐 정의당은 그런 것을 정확히 먼저 해주시면 네. 뭐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이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민주당이 좀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의지보다는 저희들도 실은 지난 6월 30일 안에 심상정 위원장이 의결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때 합의를 번복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특위 연장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의결했죠. 그런데 이제 특위 연장하고 좀 예결특위 오늘 좀 구성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화가 제대로 진행되면 그때 명확한 우리의 요청을 확인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예. 선거법 개혁에 대한 그 정의당의 입장은 충분히 저희가 많이 여러 차례 좀 듣기도 했고요. 다만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정개특위는 별개로라도 쳐서 사개특위를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았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안 처리에 대해서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꽤 계시거든요. 사개특위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은 저희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정의당에게도요. 그리고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 아무리 반대를 해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동안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논의기간에 이 차이가 있어요. 정개특위는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 선거법이 행안위로 넘어가서 2개월을 더 보내야 되는데 사개특위는 바로 법사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면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체계 자구심사라고 해가지고 법사위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생략하게 돼 있어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사법개혁 법안은 10월 말에는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선거법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는 분명히 선거법을 공수처법 등에 앞서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개특위를 반드시 맞다 시간을 줄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본회의장에 앉아서 연설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분 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연설인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갈등과 증오만 양산하는 시대착오적인 저는 연설이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에 대한 대단한 저해라는 인식.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지에 가깝죠. 근로기준법을 노동자유계약법으로 대체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일할 권리 보장법으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에 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나경원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7, 80년대 그 독재 시대의 인식에 갇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